인천전자마이스터고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국어 방현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영상의 수가 자꾸 늘어나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선생님이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2시간밖에 없는 국어이지만 여러분들이 인문계 친구들 못지않게 이해력이 너무 뛰어나고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자꾸 학습지에 없는 예문을 추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의 길이도 늘어나고 영상의 개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선생님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학습은 학습지도 필요하고요. 교과서도 필요합니다. 2개 다 꺼내 놓으시고요. 저번 영상보다는 훨씬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단원의 내용을 학습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언어 실천 양상은 1시간에 간단하게 정리를 끝낼 수 있지만 문법 요소에 속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힘이 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높임 표현 배웠고요. 주체, 객체, 상대 높임, 각각 누구를 어떻게 높이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시험 문제 어렵지 않을 거고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을 발화시와 사건시를 가지고 설명했었죠. 그리고 동작상도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피동표현과 인용표현 이 2가지 배울 건데요. 앞에 했던 내용들에 비해서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짧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선생님도 힘을 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혹시 또 카메라가 돌아가진 않았나 잠깐 확인했는데 얼굴이 엄청 부었네요. 지금 토요일 아침이거든요. 시간이 11시가 다 돼가고 있고요. 선생님은 9시 50분쯤 학교에 와서 또 빠진 것들은 없는지 파워포인트 점검을 했는데요. 오늘 입학 설명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의 선배님들이 다 손님들 안내하고 선생님들도 꽤 많이 나오셨습니다. 선생님도 아침에 병원에 들러서 피를 조금 뽑고요. 이거 보이세요? 네, 피를 좀 뽑고 그리고 바로 또 불이 나게 학교로 와서 한 2시까지 열심히 영상을 찍고 2시부터 3시까지는 빨리 이동을 해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1분 1초를 바쁘게 쪼개서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은 누군가가 간절히 원했던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거든요. 자, 이제 피동표현 배우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시간에 피동표현과 비슷한 표현을 배웠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동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피동표현은 낯설어도 수동태라는 말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국어에서는 피동표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예문을 하나 제시했죠. 자, 물고기가 아니고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다. 여러분, 피동할 때 이 동자는요, 동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문장에서 피동표현을 공부할 때에는 뭐부터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동사를 찾아야겠죠? 여기 동사 선생님 눈엔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잡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자, 그럼 지금 서술어에 위치한 이 동사의 주인공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누가 잡아요? 물고기가 잡나요? 아니죠. 어부가 제 힘으로 물고기를 잡는 거죠. 자, 개념을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 문장은 주어 누구예요? 네, 어부입니다. 주어에 해당하는 어부가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이 문장에서는 어떤 동작이나 행동이 보여요? 잡다라고 하는 동작이나 행동이 보이죠? 그걸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제 힘으로 하는 것, 주어가 어떤 행동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학생 유형이거든요. 우리 1학년에 많아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친구들 바로 이런 친구들입니다. 능동적인 사람. 그쵸? 우리 얼마 전에 100일 파티 했잖아요. 그때 사실 선생님 며칠 전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아침에 선생님도 떡도 나눠야 되고 파티가 제대로 될까도 막 너무 초조하고 애들이 협조를 해줄까도 걱정을 했는데 선생님 괜히 걱정했죠. 아침에 딱 오자마자 우리 인공반에 정민이가 눈에 띄었거든요. 꼼꼼할 것 같아서 정민아 선생님 좀 도와줄래? 했더니 네! 그러고 왔어요. 선생님이 이제 명단을 딱 주고 자, 이 교무실들에 떡을 보낼 건데 선생님이 인원수를 써놨으니 떡을 좀 분류해가지고 포스트잇 좀 붙여줄래? 선생님이 한 번만 얘기했는데 착착착착착착 막 접시에다가 이렇게 떡 담아가지고 배달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오는 친구들한테 너는 어디? 그 모습은 감탄했습니다. 도와준 혜원이도 있었고요. 그런 모습들을요 우리가 능동적이라고 해요. 시키는 것만 하면 수동적인 사람. 자기가 찾아서 스스로 하면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자, 능동의 개념 다시 이거 보지 말고 얘기해 보실래요? 능동이란 어떤 동작을
주어가 자기 힘으로, 제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능동이 아니라 그 반대 개념인 피동이죠? 그럼 여러분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예문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바뀌었어요. 아까 그 예문인데요. 조금 주어도 바뀌었고요. 뒤에 있는 표현도 좀 바뀌었죠?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제 화면 멈추고 스스로 먼저 분석하고 나서 이 영상을 볼 것 같습니다. 자, 물고기가 어부에게 잡혔다. 아까는 어부가 잡았고요. 이번에는 물고기가 잡혔어요. 자, 일단 피동, 동사 찾아야겠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여러분 기본형 잡히다. 근데 여러분 이 잡히다는 어떻게 만들어진 표현일까요? 자, 원래 기본형 뭘까요? 그렇죠. 잡다겠죠? 잡다. 그럼 이제 분석하면 돼요. 겁내지 마세요. 자, 잡다의 어간 어디? 선생님 화면 밖으로 나갔으면 목소리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잡다의 어간 잡 플러스 지금 뭐가 보여요? 히. 그리고 어말어미, 종결어미 다가 보이죠? 아, 잡다라고 하는 동사에 뭔가가 붙었는데 선생님 그럼 이거 선어말어미겠네요? 이번엔 선어말어미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번엔 주어 누구요? 물고기요. 어부가 아니라 이번엔 주어가 바뀌었죠? 물고기입니다. 자, 주어인 물고기가 다른 주체에 의해 누구요? 어부에 의해서 어떤 동작이나 행위, 즉 잡는 행위를 당했죠. 자, 어부 입장에서는 스스로 잡았고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부에 의해서 잡는 행위를 당했습니다. 자, 우리 다 피해봤어. 이런 말 들어봤죠? 해를 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피동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다 이 뜻이에요. 아, 그럼 물고기 입장에서는 지금 물고기는 잡는 행위를 당했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게 바로 당하게 되는 거. 이 부분이 핵심. 이런 게 바로 피동 표현입니다. 자, 능동은 주어가 제 힘으로 스스로, 피동은 주어가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는 것. 그게 피동 표현이에요. 자, 개념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이제 뭐 공부해야 될까요? 아, 그럼 피동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게 시험의 관건이겠죠?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피동 표현 어떻게 만드는지 학습할 건데요. 어려운 단어들이 조금 나올 겁니다. 미리 짜증내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덤벼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제 금요일이었잖아요. 지금 토요일이니까요. 어제 선생님이 8시까지 학교에서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갔거든요. 좀 많이 졸리더라고요. 선생님 피로가 누적됐나 봐요. 조금 눈을 이렇게 막 교무실에서 편집하면서 졸고 있는데 아주 기쁜 카톡이 왔습니다. 어떤 친구가 선생님 공부했어요 라고 하면서 영상 듣고 교과서 정리한 걸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진짜 잠이 확 깼습니다. 행복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천상 교사인가 봐요. 너무 피곤해 이러고 있다가도 공부했다고 선생님한테 인증해주고 인사해주는 친구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또 눈에 불을 켜고 또 편집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물론 영상의 개수가 늘어나서 그 친구도 짜증이 났겠지만 선생님은 그 친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영상 댓글을 선생님이 꼼꼼히 봐요. 그 중에 이제 선생님이랑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통신과의 진영이가 선생님이 중학교 때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영상에서 말했었거든요. 이번에 들여봤다라는 표현.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또 댓글 달아줘서 그것도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3년 전 수업 내용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문진영이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공부했기 때문이겠죠? 자, 우리 이번에 실험 방법 볼 건데요. 개념부터 정리할 겁니다. 어려운 말 투성이어도 짜증내지 말고요. 일단 어려운 내용 어려운 채로 넘길 거고요. 우리는 예를 가지고 공부할 거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파생적 피동. 몰라도 괜찮아요. 선생님 설명하겠습니다. 그 밑에 설명이 있죠? 자, 중요한 단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요. 전미사요. 전미사. 여러분, 우리 전미사 높임 표현에서도 했었어요. 어떤 거요? 교수 뒤에 붙이는 님, 높임의 전미사 님 있었죠? 전미사는 정말 중요한 핵심 부분, 우리 어근이라고 말의 뿌리라고 하는데요. 어근 앞이나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해주거나 품사를 바꿔주는 애들을 접사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어근 앞에 오면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
어근 뒤에 오면 꼬리 밑자를 써서 전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너말 어미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 전미사에 의한 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피동을 뭐라고 한다? 파생적 피동. 얘는요, 짧은 피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전미사가 하나 또는 두 글자가 딱 붙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짧은 피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용어가 조금 어렵죠? 통사적 피동입니다. 어떤 게 붙는 거냐면요. 어지다, 아지다. 이게 뭐지? 예를 들면 풀어지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 개되다, 풀게 되다. 우리 이런 말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을 통사적 피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통사라는 단어 들어봤을걸요?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 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통사라는 건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는 전미사 한 글자 또는 두 글자 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짧은 피동이라면 자, 이런 것들은 보통 문장 뒤에 붙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죠. 그래서 얘는 긴 피동이라고도 해요. 여기다 써볼까요? 긴 피동. 자, 그래서 우리 문장의 형태를 갖춘 피동이라 그래서 얘는 통사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강조할 부분은 사실 파생적 피동이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짜증나 하지 마시고 선생님 등이 가려워서 등 좀 긁을게요. 자,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 먹다, 내가 먹는다, 내가 먹는 거죠? 능동이에요. 문제 풀다. 능동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동사에 피동전미사 이제부터 여러분 밑줄 칠 준비하셔야겠죠? 선생님이 PPT에 밑줄을 쳐놨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쳐놨을 건데. 자, 아이고 안 쳐놨네요. 스포 방지를 하고요. 자, 동사에 피동전미사 이, 히, 리, 기 어디에 붙을까요? 어근 또는 어간에 붙습니다. 이 히리기를 붙여서 뭘 만든대요? 피동을 만든대요. 이거 뭐야? 짜증내지 마시고 앞에서 우리 예문 있었죠? 물고기가 어부에게 잡았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잡혔다. 그 잡혔다 분석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잡다의 어간 또는 어근, 잡, 플러스 히, 플러스 그리고 종결음이 다가왔겠죠. 얘 어근 또는 어간, 여기서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원래 어근이라는 건요, 어간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에요. 자, 손, 발, 이 중에 얘들아 쪼개지는 거 있죠. 손과 발.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하죠? 그럼 손도 어근, 발도 어근, 말의 뿌리가 되는, 그쵸? 자, 근데 어근 안에 어간이 들어있습니다. 자, 어간에 히를 붙였고요, 엇을 붙였고요, 종결음이 다가왔어요. 자, 얘 종결음이 어말어미니까 그 앞에 오는 얘는 뭘까요? 선, 어말, 어미. 근데 엇이 붙으면 시간상 언제가 돼요? 나 먹었어.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고요. 얘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고요. 바로 피동을 만들어주는 전미사입니다. 이 히리기 할 때 히가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잡았다가 능동이라면 잡혔다는 피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하다가 붙는 말에 예를 들면 사용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용하다밖에 생각이 안 나요. 토요일이라 그런가 봐요. 자, 하다가 붙는 말에 되다를 붙인다. 선생님, 그럼 이것도 전미사예요? 네. 여러분이 사전 찾아보시면 되다 뜻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그 중에 피동 전미사로 쓰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피동 뭐라고 한다? 파생적 피동이라고 한다. 다시 설명하면 파생적 피동은 무엇을 붙여서? 전미사.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 피동 전미사 사총사 이히리기.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동 표현이라는 걸 배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동은 영어 시간에도 있죠. 사동 표현, 시키는 표현이에요. 그때도 이히리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럼 외우면 안 되겠죠? 이히리기 피동 안 되고요. 문장에서 이게 피동으로 쓰였는지 사동으로 쓰였는지는 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히리기와 되다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피동을 만드는 것 파생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속도 빠르면 멈춰서 다시 정리하시고 통사적 피동 보겠습니다.
자, 주로 서술어에 함께 서술어에 해당하는 동사에 붙어서 문장의 형식으로 피동을 만들어주는 통사적 피동인데요. 자,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의 어간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번엔 피동전미사 이히리기가 아니고요. 어지다, 아지다, 쌍둥이에요. 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가 오기도 하고 아가 오기도 하는 겁니다. 또는 게, 되다. 얘랑은 조금 다르죠? 얘는 전미사였고요. 게, 되다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붙어서 통사적 피동을 만듭니다. 이거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우리 얘를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나왔으니까 한번 봐야겠죠? 선생님 이거 좀 지울게요. 근데 토요일에 아침에 9시에 예약을 하고 8시 한 40분쯤 도착했거든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환자들이 많아가지고요. 선생님이 대기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짜증나! 이게 아니고요. 와, 주말 아침에 병원에 사람이 되게 많구나. 아마도 선생님 같은 직장인이겠죠? 어른이 되면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참고 지켜야 할 규칙들도 학생 때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몸이 안 좋다고 선생님이 그냥 수업 때려치고 조퇴할 수 없잖아요. 학교 일을 다 마치고 영상도 올려줘야 되고 아이들 상담도 해야 되고 모든 걸 하다 보면 평일에는 병원 갈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주말로 예약을 하는데 아마 같은 직장인들이 또 주말에 열심히 치료를 받나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병원 데려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셨다가 학교까지 태워 주셔가지고 선생님 편하게 왔어요. 감사한 일이 참 많죠,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제 만들어 보셔야죠. 선생님이 펜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지금 앞에 있는 꺾다, 먹다, 듣다, 찢다 전부 품사 뭐예요? 꺾고, 먹고, 듣고, 그리고 찢다 전부 동사예요. 자,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인데요. 우리 여기에다 피동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럼 우리 아까 피동전미사 뭐뭐 있었어요? 이히리기, 되다가 있었습니다. 그럼 각각을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해보면 되죠? 자, 꽃을 꺾다. 꺾으면 안 돼요. 작년에 선생님 반에 성원이, 지금 회로과 2학년의 성원이, 그 다음에 은석이라는 선배가 꽃을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예쁜 보라색 꽃도 있었고 노란색 꽃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거 꺾은 거 아니지? 주워서 주는 건 괜찮지만 꺾으면 안 돼. 선생님이 늘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자, 꽃을 꺾다, 가지를 꺾다. 누가? 내가. 성원이가, 은석이가. 주어가 제 힘으로 꺾는 우리 이런 표현은 능동. 그럼 우리 꽃의 입장, 가지의 입장에서 문장 바꿔보자고요. 자, 가지가, 나뭇가지요. 나뭇가지가 은석이에 의해 꺾였다, 꺾이다. 그렇죠. 그럼 이거 우리 피동으로, 파란색으로 쓴다고 하고 까만색을 또 집었네요. 자, 이걸 피동으로 만들면요. 꺾이다, 가지가 꺾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꺾는 행위를 당하는 거 꺾이다. 자, 나머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감 오세요? 그럼 이제 화면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랑 맞춰봐야 됩니다. 자, 시작해주세요. 했죠? 자, 먹다. 내가 먹는 거 능동. 자, 그런데 내가 그만 잡아 먹히다. 그렇죠. 이번에 뭐가 붙어요? 먹히다. 먹는 건 능동, 먹히는 건 당하는 거니까 피동.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듣다. 음악 듣다. 음악을 듣는다. 능동. 음악이 들린다. 내가 듣고 싶지 않았는데 들려와요. 자, 여기에 뭘 붙일까요? 들리다. 소리가 들리다. 밑에 종성이 바뀌겠죠? 들리다. 자, 찢어. 시험지 찢어. 이러면 안 됩니다. 뭘 찢을까요? 찢을 만한 게 없는데요. 뭔가 찢는 상황이 있나요? 봉투를 찢다. 능동입니다. 그럼 봉투 입장에서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죠. 찢기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전미사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셔야겠죠. 첫 번째 이, 그 다음 히, 그리고 리, 그리고 기. 이히리기가 붙어서 능동이 피동이 되는구나. 우리 이런 피동 무슨 피동? 짧은 피동에 해당하는 이게 바로 파생적 피동인데요.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 통사적, 파생적 이런 용어를 사용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피동이구나. 이히리기를 붙였구나. 그래서 당하는 행동이구나 정도만 아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얘도 볼 건데요. 사용하다, 설치하다, 만들다, 드러나다 전부
능동이에요. 우리 이걸 뭘로 바꿀 거예요? 피동으로 바꿀 겁니다. 자, 사용하다. 사용이다. 뭔가 이상하죠? 전미사가 좀 이거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아까 하다가 붙는 어근에 전미사 뭘 붙여서 되다를 붙여서 피동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얘는 뭐라고 정리해 볼까요? 사용하다는 능동. 그럼 우리 예를 들면 선생님이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다 능동. 빔 프로젝트가 사용되다. 그렇죠. 그럼 지금 빔 프로젝터 입장에서는 사용을 당하는 거니까 피동이 되겠죠? 그럼 이걸 피동으로 고치면 사용되다. 그럼 밑에 거는요. 에어컨을 설치하다. 능동. 에어컨이 설치되다. 피동이 되겠네요. 되다. 피동. 그 여러분 만들다는요.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 방금 사용한 만들어지다. 우리 앞에서 그 통사적 피동 중에서 어지다 기억나요? 네, 그거예요. 만들어지다. 만들다는 능동. 만들어지는 건 당한 거니까 피동.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있을까요? 만들게 되다. 만들게 되다. 이번엔 뭘 붙였어요? 게 되다. 우리 이런 거 전부 무슨 피동? 네, 문장의 형식을 띠는 긴피동, 통사적 피동이라고 했었죠? 드러나다는 어때요? 드러나지다 맞을까요? 아니죠. 드러나게 되다. 드러나게 되다. 그래서 어지다, 아지다 또는 게되다를 모든 곳에 똑같이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동사에는 어떤 게 붙일 수 있지만 어떤 동사에는 다른 게 붙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워서는 안 된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 하얀색 글씨는 다들 능동이고요. 지금 선생님이 직접 정리한 이 부분은 피동이다. 그 차이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헷갈리면 강조해볼까요? 되다, 되다. 어지다, 게되다, 게되다. 전부 피동을 나타낸다. 피동은 뭐다? 주어가 누군가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걸 말한다. 자, 그럼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볼 수 있게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문장 2개를 제시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일단 파악하세요. 뭘요? 능동일까? 피동일까? 그것부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봐야 돼요? 네, 동작을 찾아야겠죠? 어디요? 여기서는 발견된다. 두 번째는 설치되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이 설명하는 주인공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가 발견돼요? 네, 고래가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설치돼요? 에어컨이요. 그러면 고래와 에어컨이 이 행동을 스스로 한 건지 이 행동을 당한 건지를 구분하시면 되죠. 어때요, 여러분? 고래가 발견했어요? 아니죠. 고래가 발견됐죠. 에어컨이 설치됐죠? 이 문장 전부 다 무슨 표현? 아, 피동 표현이구나. 오케이. 자, 그렇다면 피동을 만들기 위해서 뭘 사용했는지를 또 찾으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겠죠? 자, 공통으로 보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가 보이냐면요. 피동 전미사 중에서 기본형 되다요. 그렇죠? 아, 그럼 피동 전미사 되다를 붙여서 지금 피동 만든 거구나. 그럼 여러분 이거 능동으로 바꿔주실래요? 능동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주체가 바뀌어야겠죠? 어민들이 고래를 발견했다. 어민들이 고래를 발견했다. 능동. 그 다음 기사님이 에어컨을 설치하셨다. 그럼 능동이 되겠죠. 여러분 선생님 여기서 하나 번외 질문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문장 이 발견된다 시간 표현 언제일까요? 시간 표현이야. 발견된다. 종종 발견된다. 네, 요거 현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현재는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가 어때요? 일치하는 시제였죠. 그럼 여러분 설치되었다는요? 이거 시간상 언제예요? 그렇죠. 선어 말음이 어시 붙어서 이미 일어난 일, 즉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 과거 시제 나타냈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예문에서 여러 가지 문법 요소들을 정리할 수 있어서 선생님 문법이 좋은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학습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피동 표현이라는 건 주어가 누군가에게 당하는 표현인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전미사에 의한 파생적 피동, 어지다, 아지다, 개, 대다를 붙이는 통사적 피동이 있다. 자, 그런데 우리 피동 전미사에 뭐뭐 있었다? 이희리기와 되다가 있었고 또 통사적 피동을 만들 때는 어지다, 아지다, 개, 대다가 있다. 자, 여러분 이거 이해했으면 우리는 이거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다시 한번 해야겠죠? 앞에서 했던 거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이제 빨리빨리 파악이 되고 해석이 된다면 적지 말고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꺾다의 피동 표현, 그렇죠, 꺾이다. 자, 이걸 선생님은 통사적 피동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아, 그럼 이거부터 하고 갈까요? 자, 먹다의 피동 표현, 먹히다. 여러분, 먹이다는 어때요? 선생님, 먹이다 아닌가요? 라고 헷갈릴 친구 있을 텐데요. 번외로 한번 설명합니다. 먹이다. 그러면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이거 어떨까요? 어머니께서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신다. 여러분, 이 문장 동사 찾아보시면 이 부분이 있어요. 기본형 먹다잖아요. 그 먹다에 이가 붙었네요. 그쵸? 선생님, 이희리기는 피동이니까 이거 피동입니다. 그럼 땡. 의미를 봐야겠죠? 어머니께서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는 행동은 아기로 하여금 우유를 먹게 만든다. 즉, 시키는 행위죠. 그럼 이건 피동이 아니라 시키는 행위니까 영어에서 배우는 사동 표현, 국어에도 사동 표현이 있거든요. 자, 전미사 이가 쓰였지만 먹이다는 피동 표현이 아니라 사동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걸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피동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희리기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서 피동이라고 외우면 안 되고요. 적합하게 붙일 수 있어야 되고 의미상 주어가 당하는 건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갑자기 순발력 있게 이 예를 잘 떠올린 것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온 김에 하나 더요. 자, 이거 무슨 높임일까요? 빨리 분석하세요. 누굴 높이고 있는지 찾고, 어머니 높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 문장의 주인공이죠. 어머니가 먹이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요. 주체 높임이네. 그럼 지금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도 찾아야겠죠. 깨서요. 또 보입니다. 뭐? 먹인다가 아니라 먹이신다의 시. 그렇죠. 높임의 선어말 어미요. 그럼 이거 시간 언제일까요? 먹이셨다면 과거, 먹이시겠다면 미래. 또는 먹일 것이다 그럼 미래. 근데 먹이신다는요. 니은을 붙여서 지금 현재를 나타내고 있죠. 와, 문장 하나에 피동이 있고요. 시간 있고요. 높임 있고요. 무궁무진합니다. 잘 봐주세요. 선생님이 갑자기 떠올렸지만 좋은 예 같습니다. 자, 그럼 헷갈리니까 이 부분 지울게요. 자, 먹다의 피동 표현 먹이다가 아니라 먹히다. 잡아먹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듣다의 피동 표현 들리다. 찢다의 피동 표현 찢기다. 자, 우리 이거를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통사적 피동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가지가 꺾어지다. 당한 거죠. 무슨 힘에 의해서 그걸 당한 거죠. 또는 꺾게 되다. 난 꺾고 싶지 않았는데 꺾게 되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쵸. 두 번째, 먹게 되다. 먹어지다. 틀린 표현입니다. 다 갖다 붙이시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있고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먹게 되다. 나 먹고 싶지 않았는데 먹게 되더라.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먹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 이거 바로 피동 표현이고요. 그 다음, 듣게 되다. 자꾸 듣게 되더라. 너무 목소리가 좋아서 자꾸 듣게 되더라. 자, 그 다음, 찢어지다. 태풍에 비닐하우스가 찢어졌어. 비닐하우스 입장에서는 태풍에 의해서 당한 거죠. 어지다가 붙었고요. 다른 통사적 피동으로는 게 되다, 찢게 되다. 이렇게 능동을 피동으로 바꾸는 거구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 스스로 할 수 있고 이해됐으면요. 이거 눈 감고 푸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내용 살펴볼게요. 우리에게 반가운 예문이 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문 4가지 제시했는데요. 우리 피동할 때 동자는 동작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뭐부터 찾아야 돼요? 그렇죠.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부터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물과 가루가 섞였다. 뭔가 행위, 동작에 관련된 거 뭐 있어요? 섞였다. 밑줄. 근데 이거 학습지 없죠? 그럼 보충을 조금 하시면 좋겠죠? 자, 범인이 경찰에게 잡혔다. 동작을 나타내는 부분, 잡혔다.
자, 방현주 선생님은 빵쌤으로 불린다. 물론 우리 규열이는 방쌤 이러지만 쌤 빵쌤이라고 많이 불리죠. 불린다. 그렇죠. 강아지가 내 품에 안겨 잠들었다. 여기는 동작이 2개 있는데요. 뭐가 보여요? 안겨. 그리고 잠들었다도 있는데요. 아이고, 스포. 잠들었다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더 중요한 이 부분. 왜 우리 지금 피동 배우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섞였다. 어떤 형태냐면요. 섞이다. 근데 원래 더 기본형은 뭘까요? 섞다. 그쵸? 자, 두 번째. 잡히다인데요. 원래 기본형 뭘까요? 잡다. 능동 표현 말하는 거죠, 지금. 자, 빵쌤으로 불린다. 불리다. 기본형 부르다일 거고요. 그쵸? 부르다 능동이니까요. 자, 안겨. 기본형 안기다. 얘는 원래 안다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옆에 적은 애들과 얘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럼 섞다에 지금 뭘 붙였어요? 네, 전미사 이를 붙여서 의미상 물과 가루가 뭐에 사람에 의해서 또는 뭐 이렇게 믹서기에 의해서 섞임을 당하는 거죠. 바로 피동 표현이고요. 자, 잡다라고 하는 능동사에 뭐를 붙였어요? 히를 붙여서 이 범인이 경찰에 의해서 당한 거잖아요. 그럼 얘 피동 표현이고요. 자, 부르다. 우리는 방현주 선생님을 빵쌤으로 불러. 이거 능동이에요. 거기에 지금 뭘 붙였어요? 전미사 리를 붙여서 피동이 됐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부르는 행위를 당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안다. 능동이죠? 여기 뭘 붙였어요? 기. 그래서 안기다. 누군가 나를 안는 행위를 하고 그 속에 내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피동이구나. 그럼 여러분 잠들다도 우리 동사거든요. 잠들다는 피동이에요? 능동이에요? 나 잠들었어. 나 자. 이건 능동에 가깝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히, 리, 기. 피동전미사가 붙었다. 정리해보면 피동전미사 대표적인 사총사모 이, 히, 리, 기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피동전미사 하나 더 있었죠? 발견됐다, 설치됐다, 되다가 있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문계 친구들도 피동을 배울 때는요,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바로 잘못된 피동 표현을 여러분이 구분해내는 걸 물어보게 됩니다. 선생님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잘못된 피동 표현, 이중피동. 여러분, 유추하세요. 이중피동 무슨 뜻일까요? 피동을 이중으로 썼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이거 무슨 말이야?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 말이 믿겨지지 않는다. 우리 종종 쓰거든요. 믿겨지지 않아.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믿겨지지요. 여러분 이거 화면 잠깐 멈추고 이거 낱낱이 분석해 주실래요? 자, 이거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그 말이 믿기지 않아. 믿기다. 근데 믿기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두 번째,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럼 피동 표현이 지금 몇 번이나 중복됐어요? 2번이요. 첫 번째, 기라고 하는, 믿다의 기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피동이 한 번 됐는데,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또 뭘 붙여버렸어요? 어지다를 또 붙여버렸죠? 그러면 피동 2번 쓰였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표현이요. 그럼 이 표현을 맞게 고치려면 이거를 쓰거나 이거를 써야지 두 개를 같이 쓰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난 그 말이 믿기지 않아. 정답. 난 믿어지지 않아. 정답. 난 믿겨지지 않아. 땡.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찾아볼 거예요. 두 번째, 창문이 열려져 있는데 핵심 어딜까요? 여러분 딱 거슬리는 부분 있죠? 열려져.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자, 기본형 열다를 피동으로 만들고 싶어요? 뭘 붙이면 될까요? 창문을 열다, 능동. 창문의 입장에서 당하는 걸로 바꿔주세요. 창문이 빵쌤에 의해서 열리다겠죠? 문장 바꿔보면 창문이 열리어 있다. 그렇죠. 우리 의견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창문이 열려 있다 하나랑 창문이 열려 있다, 열리어 있다. 여기에 어지다. 요게 붙어서 만들어진 잘못된 피동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옳게 고치려면 뭐라고 사용해야 한다? 창문이 열려 있다. 선생님, 창문이 열어져 있다 안 돼요? 올바른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쓰려면요, 창문이 열려 있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가끔 이렇게 보면,
멍해질 때가 있는데요. 낱낱이 이제 문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그때야 답이 보일 때가 있어 잠깐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달달달달 외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 멈칫하면 빠르게 선생님 머리에서 지금 분석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건의 원인은 그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많이 실수해요. 자, 어느 부분이요? 보여지다. 여러분, 기본형 뭐예요? 가장 아무것도 붙지 않은 능동태에 우리 기본형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보다겠죠. 얘는 능동입니다. 그럼 얘를 피동으로 바꾸고 싶대요. 그럼 뭘로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사건의 원인은 그것으로 보입니다. 뭘 붙인 거예요? 전미사 이를 붙인 거예요. 보이다. 보다 능동, 보이다 피동이잖아요. 그래서 보여집니다는 이도 붙였고요. 어지다도 붙인 거라서 얘도 띡 이중 피동. 자, 올바르게 고치려면 그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약간 중요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잘 보셔야겠죠? 자, 운동화 끈이 풀려졌어. 풀려졌어. 딱 봐도 이상하죠? 어느 부분? 풀려지다. 자, 그럼 이거 우리 맞게 고치고 싶어요. 그럼 기본형, 능동태의 기본형으로 바꾸면 풀다잖아요. 자, 이거 피동으로 바꾸란 뜻이잖아요. 뭘 붙이면 될까요? 자, 풀다, 능동. 풀리다. 풀리다. 이러면 피동이겠죠. 근데 지금 풀리어졌다는 풀리다에 또 뭐 붙인 거예요? 어디다 또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중 피동이니까 이거 틀렸다 이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볼까요? 운동화 끈이 풀렸다 리만 붙인 거고요. 또는 운동화 끈이 풀어졌다. 각각 한 번씩만 쓰면 되겠죠. 리를 쓰든지 어지다를 쓰든지요.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네. 작년에도 선생님이 이런 유형의 문제를 냈었는데요. 이번에 똑같이 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중피동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응용해서 또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묻혀진 진실. 재채기 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네, 시원하게 재채기를 하고 왔습니다. 자, 묻혀진 진실. 묻혀진이 아니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 아름다운 인공 일반교실에서 아까 환기하다가 묻힌 진실을 발견했어요. 여기 창문 있거든요. 거기 구석에 이렇게 벽에 기둥이 있는데요. 그 사이로 누가 쓰레기를. 그 쓰레기를 보는 순간 이랬는데 둘러보니까 금요일이라 청소를 못해서 그런지 쓰레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인공 일반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온 친구가 있다면 월요일 아침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누군가 숨겨놓은 쓰레기를 다 버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묻혀진 진실. 뭐가 잘못이에요? 자, 기본형 능동태로 바꿔주세요. 묻다. 자, 이걸 지금 피동으로 바꾸고 싶대요. 뭘 붙이면 될까요? 묻다의 어간에 묻히다. 그쵸?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얘만 붙이면 되는데 지금 또 뭐 붙였어요? 희도 붙였고요. 묻히어진이니까 또 뭘 붙이고 말았어요? 플러스 어지다. 얘도 피동 2개나 썼네. 그래서 틀렸다는 표현이죠? 그럼 이거 맞게 고치면 묻힌 진실. 하나만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예문 어때요? 가려지다. 여러분, 가려지다는 어때요? 그럼 여러분 기본 이거 잘 보이시나요? 선생님 옆으로 쓰면 화면에서 혹시 사라질까봐 조금 두렵지만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가려지다. 내 잘못이 가려졌어. 이런 표현 어떨까요? 그럼 기본형 써볼까요? 기본형 가리다네요. 그쵸? 그럼 어근은 어디예요? 어간은 가리. 그럼 지금 가려지다는 이 어근에 뭐가 붙은 거예요? 어간에 어지다. 선생님, 그럼 이 리는요, 이희리기 할 때 리가 아닌 거죠. 원래 본체인 거예요. 그럼 가려지다라는 건 이중피동일까요? 아닙니다. 어지다 한 번만 사용됐기 때문에 가려지다는 이중피동이 아니다라는 거. 선생님 지금 좋은 예가 퍼뜩 떠올랐는데요. 가려지다는 이중피동이 아니라 올바른 표현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문법 요소 길고 긴 대장정에서 마지막 가장 쉬운 파트를 맡고 있으면서 마무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용 표현에 도달했습니다. 이 부분 짧을 거거든요. 근데 짧다고 무시하시면 안 되죠. 한 문제 한 문제 다 소중하게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인용 표현은요. 학습지도 같이 보시는데요. 교과서 같이 봐두세요. 교과서 예문을 선생님이 가만둘 수 없잖아요. 교과서 예문으로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인용했다라는 말 아실 거예요. 선생님이 가끔 뭔가 인용
인용할 때는 꼭 출처를 밝혀 이런 말 쓰기도 하고요. 그대로 인용하면 안 돼 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자, 인용이라는 걸 알기 전에 예문을 보겠습니다. 교과서 200쪽에 있습니다. 자, 지난 여름 얼굴도 모르는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던진 강땡땡 씨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저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라고 말했다. 자, 지금 강모 씨가 한 말을 그대로 끌어다 쓰고 있죠. 자, 끌어다 쓰는 걸 뭐라고 해요? 인용이라고 해요. 혹시 만유인력 들어보셨어요?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자입니다. 끌어다 쓰는 표현, 인용 표현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지금 강모 씨가 말한 그대로를 가지고 왔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강모 씨가 한 말 그대로 갖고 온 건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뭐야?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자, 강모 씨가 한 말을 그대로 갖고 왔다라는 걸 알려주는 정말 고마운 친구, 큰 따옴표, 그리고 조사라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밑줄 다시 한번 쳐볼게요. 지금 이 부분을 직접 인용하고 있고요. 그럼 직접 인용 감이 오세요? 누군가가 말한 것을 그대로, 형식도 내용도 그대로 갖고 오는 걸 직접 인용이라고 해요. 그럴 때 반드시 뭘 붙인다? 따옴표 붙이시고요. 조사 뭘 쓴다? 라고. 벌써 중요한 거 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직접 인용이 있다라는 건 뭐도 있을 수 있다? 직접 반대 개념, 간접이요. 지난 여름 똑같습니다. 선생님 밑줄 쳐볼게요. 같은 부분에. 자, 강땡땡 씨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자신과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여러분, 큰 차이 뭐가 보여요? 일단 사라졌어요. 뭐가요? 따옴표 없어졌죠. 그리고 저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직접 인용은 강 씨가 말한 그대로를 갖고 오기 때문에 강 씨가 자기를 표현했던 저를 갖고 오죠. 근데 간접 인용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신과. 중학교 때 배운 개념 조금 질문해도 될까요? 우리 품사 중에서 사람을 지칭하거나 이름을 대신 가리키는 품사 뭐라고 하죠? 이름을 대신 가리킵니다. 바로 대명사죠. 자, 여기서는 저라고 하는 대명사를 썼다면 여기서는 자신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고 있죠. 인칭 대명사도 달라지고요. 또 뭐가 달라졌어요? 했을 것이라며 요 중간에 어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거 아쉽습니다. 아쉽다고. 종결음이 달라졌죠? 여기선 직접 말했을 때 사용한 종결어미를 썼지만 여기서는 그 종결어미도 달라졌고요. 또 뭐가 있어요? 라고가 아니라 고로 바뀌었네요. 아, 그럼 따옴표 없이 한 번 각색돼서 끌어다 온 걸 뭐라고 한다?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선생님이 시험에서 뭘 물어볼까요? 직접 인용의 큰 특징, 여기 지금 나타난 이런 것들, 간접 인용의 큰 특징, 그리고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또는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제대로 바꿀 수 있느냐를 물어볼 겁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고요. 문제수도 많진 않지만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 각 특징을 정리해 볼 건데요. 이거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 같이 보셔도 돼요. 아마 선생님이 학습지에도 넣어놨을 거예요. 선생님 지금 여기에 교과서, 그 다음에 학습지, 그리고 시험 문제까지 같이 펼쳐놓고 여러분 수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들어주셔야겠죠? 자, 직접 인용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직접 가지고 인용하는 표현을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요. 해당 인용절, 선생님 인용절이 뭐예요? 아까 강모 씨가 말했던 그 부분 있죠? 끌어다 온 그 하나의 문장 형식을 갖춘 끌어다 온 부분을 우리가 절이라고 해요. 다시 절이라는 건 주어 서술어를 갖춘 완벽한 문장이면서 더 큰 문장 안에 포함되는 걸 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중3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 해당 인용절에 큰 특징, 큰 따옴표 넣어주고 큰 따옴표, 우리 대화할 때 큰 따옴표 넣잖아요. 그리고 다 반드시 조사 뭘 쓴다? 라고를 써요. 그럼 우리 직접 인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직접 말하는 것 같은 현장감과 생동감 줄 수 있죠? 중요한 부분 다시 점검할까요?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강모 씨가 얘기한 그대로 그걸 알려주는 부분 뭐? 큰 따옴표 그리고 조사라고
여러분 지금 외워버리세요. 문제 되게 쉬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간접 인용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용만 끌어다 쓰고 형식은 유지하지 않아. 강모 씨가 말한 그대로를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말의 내용만 빌려 쓰는 것을 우리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인용절 다음에 라고가 아니고 고를 붙여요. 그 대신 뭐는 사라져요? 큰 따옴표 안녕.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 다시 짚어볼게요. 내용만 끌어다 쓰고, 선생님 지금 화면 안에 있나요? 사라졌나요? 내용만 끌어다 쓰고 그 형식은 유지하지 않은 채. 그래서 우리 고를 붙이고 따옴표 쓰지 않는다. 자, 이거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또 교과서 예문 가지고 봐야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봅시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200쪽입니다. 200쪽이요. 탐구 목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의 변화 양상. 선생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변화 양상. 그냥 외우는 문제 말고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를 너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는 어르신께 제가 저녁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 문장 직접 간접 그가 말한 그대로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따왔죠?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여기 큰 따옴표도 있고요. 라고도 있고요.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를 갖고 왔어요. 그럼 우리 이런 인용은 무슨 인용? 직접 인용. 자, 이 직접 인용을 뭘로 바꿀 거래요? 간접 인용으로 바꿀 거래요.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 얼굴에 선생님네 강아지 글이 털이 붙었나 봐요. 어딘지 모르는 곳이 간지러워서 자꾸만 선생님도 모르게 긁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간접으로 바꿔주세요. 그는 어르신께 자기가 저녁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땡. 그는 어르신께 자기가 저녁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칠 수 있죠? 그럼 우리 이 직접 인용을 여기서 뭘로 바꿨어요? 그렇죠. 간접 인용으로 바꾼 겁니다. 간접 인용. 근데 문제에서 원했던 건 뭐예요?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뭐가 달라지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이 탐구 결과가 핵심인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큰 따옴표가 사라지고 이해됐죠? 조사라고가 뭘로 바뀌고요? 그렇죠. 고로 바뀐다. 이거 너무 교과서 문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문장 종결 어미는 직접 인용일 때에는 어르신께 말한 거니까 씁니다라고 했지만 우리 간접 인용에서는 뭘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하겠다고. 하겠다. 그렇죠. 우리 종결 어미도 바뀌었고요. 버르장머리 없어. 이게 아니고 간접 인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여러분 종결 어미가 달라졌잖아요. 씁니다에서 다가 됐잖아요. 종결 어미에 의해서 우리 실현되는 높임 표현 뭐 있었어요? 상대방에 따라서 종결 어미를 달리 쓴다. 그래서 무슨 높임이요? 그렇죠. 상대 높임이 달라지고요. 이해되세요? 제가 저녁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에 대해서 지금 아주 높임을 쓰고 있었는데요. 간접 높임으로 바꾸면서,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서는 그 종결 어미가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 상대 높임 표현도 달라지고요. 앞에서 우리 제가 저라고 사용했던 인칭 대명사를 이번에 뭘로 바꿨어요? 자기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죠? 그래서 우리 인칭 대명사도 달라지고 상대 높임법도 달라지고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도 달라지고 큰 따옴표도 달라지고 조사도 달라진다. 선생님 이 문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 마음에 들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 201쪽입니다. 글씨가 좀 작잖아요. 선생님이 화면에 다 띄워주느라고요. 안 보이는 거 거북목하면서 보지 말고요. 여러분 교과서 보세요. 자, 지금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와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뭐 그런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글인데요. 기역과 니은에 밑줄 쳐져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국가를 모두 넘겨주더라도 셰익스피어 한 명만은 넘겨줄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말한 거 갖고 왔으니까 이거 인용 표현인데요. 그럼 직접 인용일까요? 간접 인용일까요? 선생님 큰 따옴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없다고 국가를 모두 넘겨주더라도 셰익스피어 한 명만은 넘겨줄 수 없다. 인용절 뒤에 뭐가 왔어요? 라고가 아니라 고가 왔죠? 그럼 이거 무슨 인용법? 그렇죠. 얘 간접이네요. 오, 잘했습니다.
간접인용. 자,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발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자, 이번에 뭘 인용했어요? 이 셰익스피어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했죠. 어떻게 알아요? 그대로 인용했는지? 일단 큰 따옴표 두둥. 그리고 비롯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직접 말했던 이 작가의 말을 그대로 끌어다 왔고요. 인용절 다음에 조사 뭘 썼어요? 라고. 그럼 얘 직접 인용.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데요? 그죠? 너무 쉽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자, 이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을 뭐 하래요, 이제? 바꾸래요. 직접은 간접으로, 간접은 직접으로. 겁먹지 말고 우리 해봅시다. 여러분, 선생님 누누이 말하는데요. 어려워 보일수록 답은 명확해요. 그리고 오히려 시험 범위가 적거나 문제가 짧으면 굉장히 문제가 디테일이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읽을 게 많아요. 선생님 너무 어렵게 그러면 답이 보일 거니까 빨리 마음의 눈을 뜨시고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여러분 교과서 보셔야 돼요. 기억이 뭐였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말했던 내용이거든요. 교과서 보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직접으로 일단 바꾸고 영상 보셔야죠. 지금 답 받아 적으려고 하셨어요? 그럼 안 되겠죠? 빨리 멈추고 답 적고 이어서 봐주세요. 네, 다 썼을 거라고 믿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국가를 모두 넘겨주더라도 셰익스피어 한 명만은 남겨줄 수 없다고 말했대요. 자, 이거 직접 인용으로 바꾸려면 일단 뭘 사용하고요? 큰 따옴표 나와야 하고요. 인용절, 엘리자베스 여왕이 말한 그대로를 넣어야겠죠? 국가를 모두 넘겨주더라도 셰익스피어 한 명만은 넘겨줄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인용절 다음에 그렇죠. 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했죠. 큰 따옴표와 라고 직접 인용. 머릿속에 딱 정리. 자, 두 번째는요. 셰익스피어가 말했던 내용을 간접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럼 이거랑 반대겠네요. 뭘 빼버려요?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는 거니까 큰 따옴표 안녕. 라고는 뭘로 바꿔요? 고로 바꾸고 가겠습니다. 정리해봤더니 이름 너무 어려워요. 셰익스피어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원래는 뭐랬어요? 비롯됩니다. 그렇게 직접 인용했었죠? 근데 비롯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없어졌습니다. 뭐가요? 큰 따옴표 없어졌고요. 라고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고가 됐어요. 그리고 종결어미도 달라졌네요. 자,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한다. 인용 끝났습니다. 인용 제일 쉽죠? 근데 이 쉬운 문제에서도 한 두세 문제 나왔을걸요? 여러분 파이팅! 자,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선생님 좋아하는 이모티콘이에요. 선생님 언니가 선생님이 이 이모티콘을 막 보내면 넌 너랑 똑같이 생긴 게 너무 많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비슷한가요? 여러분? 자, 위에는 선생님의 사랑스러운 두 동생 하늘나라에 있는 방망이, 지금 오늘 학교에도 선생님을 데려다준 방글이까지요. 모두가 사랑하는 존재들이 여기 함께합니다. 이 빈자리에는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쵸? 자, 오늘 소개한 문장은요, 요겁니다. 행복은 살아있음의 실감에서 온다. 여러분, 행복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로또가 당첨돼야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어제 선생님한테 인공 1반이 여기 남겨준 메시지가 선생님을 행복하게 해줬고요. 오늘 비록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다시 피를 뽑고 또 병원에 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선생님이 와서 일할 수 있는 내 자리가 있다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지금 여기 문에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마 또 창체부에 미란 선생님이든 조은배 선생님이든 누군가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보였는데요. 주말에 외롭지 않게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려고 주말에 출근해 주시는 동료들도 있고요. 선생님은 너무 행복합니다. 자, 거창한 행복을 바라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 환경에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길러 6-6시간 넘게 걷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고 앉아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게 느끼시고요. 행복은 스스로 찾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점심 좀 자꾸 안 먹지 말고 점심 좀 드세요. 다음 생에 진짜 밥도 못 먹는 나라에서 태어나라고 선생님 저주합니다. 밥도 먹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여러분을 응원해주고 보호자님도 옆에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삼촌도 계시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서 행복을 찾으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알차게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자, 영상 이제 여러분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선생님 잘해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